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짜 오랜만에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경제 이야기 원래 사람들 뭐 잘 안 보긴 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저는 좀 재밌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할 게 조금 많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경제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취향이 안 맞는 사람한테는 안 맞겠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시작이 됐어. 그래서 팸코에 뭐가 올라왔냐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야. 경제 활성화가 이게 조짐이 보인다는 게 나는 항상 대한민국이 준망했다 이러고 앞으로 안 좋을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이 겨울이 끝나잔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제 활성화가 조짐이 보인다니까 난 솔직히 이거 진짜 기쁜 마음으로 봤어. 아, 뭔가 좀 좋은 게 생겼구나라고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칸예 내한 콘서트가 취소가 된 거야. 그래서 아니 발씨 칸예 콘서트 취소랑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조짐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참 이게 제메이엠이 얘기했던 그 호텔 경제론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랑 이제 관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요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게 칸예가 일단은 한국의 내한을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텀이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왔거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유랑 그리고 이게 취소된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 일단은 칸예가 한국에 2024년 8월에 왔을 때 그때 반응이 엄청 좋았잖아. 리스닝 파티였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전부 다 떼창보러 그러니까 칸예 삘 받아갖고 노래를 뭐 몇십 곡을 불렀잖아. 한 50곡 넘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때 칸예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한국 다시 오고 싶다. 이거는 한국이 내한하는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감동받고 가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공연 문화를 봤을 때 일본은 되게 정적인 부분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동적이야. 떼창 문화가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그 뻥에 취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온 애들이 많은데 칸예도 그때 그 뻥에 취해가지고 2025년 5월 1일에 다시 한국을 찾게 된 거야. 근데 왜 또 공연이 취소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칸예가 5월 8일 발표한 신곡 할 히틀러 때문이래. 이 곡은 히틀러의 연설을 샘플링하고 반유대적인 가사를 담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콘서트를 주최하기로 한 쿠팡 플레이가 공연과 관련된 모든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결국엔 이게 취소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엔 칸예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는데 이제 이게 경제 활성으로 이어지는 거지. 왜? 이게 제메이햄이 말했던 호텔 경제학으로 이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호텔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약을 해. 10만 원을 주고 예약을 했는데 일단은 예약을 했으니까 10만 원이 자기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호텔에서 침대를 10만 원 주고 가구점에 구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구점에서는 또 10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이제 치킨을 또 10만 원으로 주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치킨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10만 원 구입하고 문방구는 또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호텔에 오기로 한 사람은 취소를 했거든. 10만 원은 들어온 것 같았지만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결론적으로 10만 원은 안 들어왔지만 이 10만 원이 한 바퀴 돌고 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돌았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는 사실 이거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나는 이재명은 합니다. 왜냐면 제메이엠은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제메이엠 별명이 그 좌파 전두환이거든. 좌파 전두환. 난 이 별명 되게 웃기다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밈처럼 돌아다니면서 이게 약간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경제를 구성하는 굉장히 하고 되게 복잡한 원리를 너무나도 단순화한 거잖아. 기본소득을 뿌리면 돈이 이렇게 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뿌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온 게 뭐야? 인플레가 오겠지, 그치? 당연히 퍼킹 인플레가 오는데 일단 그런 가변적인 그런 것도 변수를 전부 다 제거하고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빗대가지고 칸예가 온다고 했는데 안 가니까 안 왔으니까 칸예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제 다들 이제 여기 칸예 때문에 이제 호텔 예약했던 사람들 그치? 당연히 거기서 또 치킨을 사 먹고 또 문방구로 가고 이게 한 바퀴 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꼬는 의미에서 이 게시물이 생긴 거야.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조짐 보이기 시작. 이게 난 거고. 그리고 요걸 보는 팬코어 반응은 뭐였냐면, 칸예, 준내 극단적인 사람이었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칸예는 되게 극단적인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 이것도 얘기하면 얘기할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할게. 그리고, 이건 무슨 밈이냐 하니까, J. Mayhem 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호텔 경제학이다. 활성화 주때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호텔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한 바퀴 돌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가변 인수를 전부 다 제외하고 돈이 한 바퀴 돌았잖아. 한 바퀴 돌면 이거는 그러니까 잘 돌수록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무한동력급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잘 봐. 내가 어반이야. 내가 어반인데 내가 예를 들어 이제 20만을 주고 이제 마음빵을 갔어. 그러지? 마음빵을 갔어. 마음빵 여자랑 했어. 마음빵 여자가 20만 가지고 또 호빠한테 20만을 줬어. 그지? 근데 이 호빠의 애가 알고 보니까 개인 거야. 그래서 야 어반아 20만 원에 함 줄래? 그래가지고 에이 씨발 한번 줬다 치면 잘 봐. 우리는 무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마음빵하고 호빠가 하고 호빠는 또 나한테 하고 계속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 맞잖아. 무한동력처럼 이렇게 된 게 가능하긴 가능해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제라는 건 이렇게 잘 돌게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 호텔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경제의 활성 순환이라는 것들이 난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활동이 이렇게 잘 돌도록 이걸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경제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은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가 않아.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그 화폐 유통 속도거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야. 그래서 M2, M1 여러분 학교 때 배웠지. 뭐 이제 협의 통화 M1, 광의 통화 M2.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이제 M2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야. 그게 보통 뭐 이게 계산할 때가 조금씩 다르겠는데 보통은 M2를 쓰거든. 그래서 이 M2에다가 명목 GDP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명목 GDP랑 실질 GDP 차이는 일단은 명목 GDP는 물가가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명목 GDP를 나누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 재화들 있잖아. 예를 들어 빵이 뭐 이제 200만 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빵 가격에 200만 개의 가격이 다 포함되고 핸드폰도 뭐 예를 들어 50만 대가 생겼어. 그거 다 합친 거거든. 그냥 그걸 다 합친 국내 생산 모든 거를 이제 M2로 나눈 거니까 그걸 이게 봤을 때 시중에 돈이 얼만큼 유통이 잘 되고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가장 최근에 2024년 기준으로 1.37, 1.38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1.37, 1.38이 되게 높은 거거든. 그래서 한국은 내가 얼마 나오나 봤는데 한국은 이게 2023년 기준에 0.63 수준인 거야. 계속 돈이 안 들고 있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GPT에도 적겠지만 화폐 유통 하락의 의미는 돈이 덜 돌고 있다는 거고. 근데 나는 한편엔 미국은 또 얼마인가 해서 봤는데 미국은 또 1.38이 나오는 거라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나는 궁금했어. 아니, 야, 근데 M2로 계산할 거면 미국이 돈을 얼마나 찍어냈어? 분모가 그만큼 늘어난 건데, 근데 이만큼 나는 게 말이 되냐 물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양적 완화로 M2를 미친 듯이 불렸을 때, 양적 완화 시절에는 1.1이 안 나왔었대, 그게. 1.1이 안 나왔는데, 근데 뭐 이제 금리도 올리고, 기축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M2가 증가세가 둔화되고, 명목 GDP가 증가가 되면서, 그때부터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갔고, 지금 이제 1.38까지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절반 수준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자산 구성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몰빵돼 있어서 그렇던 거야. 그래서 돈 생기면 바로 집 사러 가고 그냥 현금이 시중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유통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돈 생기면 소비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도는데 한국은 돈이 생기면 예적금의 빚을 갚아. 돈이 덜 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화폐 유통 속도가 1이 넘었던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있긴 있었대. 그게 언제였냐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IMF 이전 그때부터 IMF 가기 전부터 1.0이 넘었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금 전 말했던 부동산 자산 집중이라던가 금융시장의 여건부터 시작해서 소비도 위축되고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유동성 함정도 빠져 있다 하더라고. 돈은 많이 뿌린데 또 이게 또 소비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과연 이게 좋아질까라고 했을 때 돈을 뿌리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치 옛날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을 이렇게 막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이제 치킨을 많이 사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치킨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단순화된 논리랑 똑같거든. 그런 것들인데, 근데 현재 보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를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되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굉장히 갈라파고스화가 돼 있다는 거야. 기업을 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은 수출 드라이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리쇼링 계획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카니에가 와서 취소가 돼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것보다 경제의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냥 뭐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돌고 돌아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잖아. 그렇게 되면 경제를 잘 굴러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기업 같은 거 이게 막 유치하고 그러잖아. 야, 고속도로 만들어준다. 막 진짜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이번에 현대는 보니까 옆에 공항까지 새로 지어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 그지?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죽일 생각부터 하니까 어떻게 잘 돌아가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이게 문득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는 찰나에 카니에가 왔다고 가가지고 그냥 요 얘기를 이제 뭐 잡다하게 이렇게 묶어갖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